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서 30%가 증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주식은 우량주라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아니란 믿음이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자산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굳게 믿었던 계좌 속 우량주와 현금은 지구 반대편의 총석, 한 번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녹아내립니다. 피가 돌지 않는 심장이 괴사하듯 에너지가 끊긴 경제는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죠. 2026년 2월 28일 새벽, 바로 그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 찢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전쟁이 터진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테헤란이 불타오르던 그 새벽, 이러한 혁명 수비대의 선전포고는 섬뜩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단 한 방울의 석에도 이 바다를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세계 원유 공급의 3분의 1이 지나는 절대적인 생명선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타는 자동차, 여러분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그 피 같은 기름이 멈춘 겁니다. 하루 평균 138척이 오가던 33km의 좁은 수로에 수백 척의 거대한 배들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화물선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공해상에 둥둥 떠있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졌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본냄새를 맡는 귀신들, 바로 보험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즉각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보험 계약을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곧 바다 한가운데서 미사일을 맞고 수천억 원짜리 배가 가라앉아도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도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철저한 무법지대가 된 것이죠. 이 무자비한 공포는 즉각 시장을 덮쳤습니다. 원유 선물 시장은 하루 만에 폭등했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새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진짜 위기는 실제 기름이 줄어들기 전에 기름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 그 자체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공포가 실물 경제를 집어삼키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당장 내일부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화물차 운송비가 오르고 마트의 물가가 뛰고 기업들의 원가 압박이 주가를 짓누르기 시작하죠.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저 죽음의 바다로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야만 하는 모순적인 현실이 도래한 겁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는 자와 살기 위해 사지로 직진하는 자, 이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강대국들은 과연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까요? 200일. 이 숫자가 강대국과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아십니까? 위기가 터지면 국가든 개인이든 자신의 진짜 경제 체력과 밑바닥 생존 본능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밀한 국가, 일본의 선택을 먼저 보시죠. 이란의 봉쇄 선언 직후 일본 화물선 두 척은 무려 46시간에 걸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당당하게 통과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레이더망에서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겁니다. 마치 지뢰밭 한가운데서 위장복을 입고 숨을 죽인 채 바닥을 기어가는 병사처럼 말입니다. 살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숨기는 굴욕을 선택했죠. 일본이 이렇게 조용히 숨어갈 수 있었던 여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200일치가 넘는 막대한 비축유라는 경제적 방어막 덕분입니다. 6개월 동안 외부에서 기름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아도 나라가 굴러가는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회 항로를 택하면 물류 비용이 2배로 뛰지만 그들에게는 그 타격을 흡수할 시간과 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도 이런 200일치의 든든한 방어막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위기 상황에서 웅크리고 버틸 수 있는 안전자산 비중이 없다면 거시경제의 작은 발작에도 여러분의 자산은 속수무책으로 찢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최대 고객인 중국은 달랐을까요? 중국은 이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막대한 오일머니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절대적인 VIP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국가조차 봉쇄된 바다 앞에서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국 선박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이란 정부와 물밑에서 조용히 연락을 주고받았죠. 놀랍게도 중국 국적 선박이 해협을 공식적으로 처음 통과한 것은 봉쇄 선언으로부터 무려 11일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 11일 동안 중국은 목숨을 거는 대신 친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협상 테이블을 돌렸던 겁니다. 강대국들에게 이 바다는 사지가 아니라 돈과 시간으로 해결하는 계산의 무대였을 뿐입니다. 은폐와 협상,
힘과 자본을 가진 나라들은 저마다의 넉넉한 쿠션을 활용해 죽음의 바다를 영리하게 피해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당장 기름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나라 전체의 심장이 멎어버리는 상황.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200일의 넉넉한 비축유도 11일을 버틸 여유로운 시간도 없는 우리는 과연 숨었을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었을까요? 모두가 숨죽이고 도망치던 바로 그 캄캄한 새벽, 바다 한가운데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기괴하고도 맹렬한 돌진이 시작됩니다. 732m. 6급산 빌딩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보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칠흑 같은 바다를 찢으며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그 새벽, 레이더망을 끄지도 않고 오해로를 찾지도 않은 채 정면 돌파를 선택한 단 한 척의 배.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형 유조선 이글 벨로우였습니다. 이 배 안에는 무려 200만 배럴의 원유가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200만 배럴이라니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정확히 하루 동안 먹어치우는 피 같은 에너지의 총량입니다. 내일 당장 우리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할 하루치 혈액을 싣고 사각지대 없는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나 무모한 낭만이 아닙니다. 철저하고도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수심이 얕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최고 속도로 달린다는 건 배, 밑바닥이 뾰족한 해저함초에 긁혀 당장 침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보험마저 완전히 끊긴 상태였죠. 미사일을 맞든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배와 200만 배럴의 기름, 그리고 무엇보다 선원들의 목숨까지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미친 항해였습니다. 하지만 이글벨로의 선장과 선원들은 짧고 무거운 회의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간다. 왜 그랬을까요? 뱃사람 특유의 호기로운 오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배가 멈추는 순간 한국의 공장이 멈추고 수출이 막히며 결국 여러분의 밥줄과 자산이 무너진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락한 방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사고 팔며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이면에는 이토록 처절하게 경제에 끊어진 혈관을 이어붙이는 누군가의 피, 땀 어린 돌진이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강대국 일본은 넉넉한 비축유를 믿고 숨었고 거대한 중국은 막강한 자본을 무기로 협상했지만 우리는 단 하루라도 멈추면 곧바로 즉사하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졌기에 사선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씁쓸하고도 시린 민낯이죠. 그런데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름 돋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무리 거대한 유조선이 최대 출력으로 달렸다 한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쏘아올리는 음속의 미사일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이란 군기지의 레이더에는 이글벨로우의 궤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건방지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이란 장교들조차 대체 저 배는 어디로 가는 배냐며 당황했죠. 마음만 먹으면 버튼 하나로 흔적도 없이 수장시킬 수 있는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바다를 지나는 모든 배를 불태우겠다고 전 세계에 호언장담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란은 정면으로 돌진해 오는 이 맹랑한 한국 배를 향해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을까요? 천운이 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미사일 발사 버튼을 멈추게 만든 건 사막에 펄펄 끓는 모래바람 속에서 무려 50년간 치열하게 쌓아올린 상상 초월의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고 화려한 강남 한복판. 그곳을 관통하는 거대한 도로의 이름이 왜 하필 테헤란로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이국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970년대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열사의 사막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피땀을 흘렸습니다. 중동에 쏟아지는 오일머니로 인프라를 세울 때 약속한 날짜에 완벽한 품질로 건물을 올린 건 바로 한국인들이었죠. 테헤란호는 1977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며 그 굳건한 신뢰의 징표로 심장부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서방 세계가 이란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을 때조차 우리면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란을 서방의 적이나 이념의 잣대로 섣불리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철저한 비즈니스, 우리의 경제 엔진을 돌리기 위한 거대한 파트너로 묵묵히 대우했던 겁니다. 물론 뼈아픈 위기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한국은행의 이란의 원유 대금 약 70억 달러가 꽁꽁 묶여버린 사건 말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 사태가 한국이 이란의 돈을 떼먹으려는 악의가 아니라 강대국 미국의 제재라는 피할 수 없는 거시적 한계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 오직 실리와 경제로 50년간 다져온 끈끈한 관계의 자본. 이것이 바로 그 캄캄한 새벽, 이란 혁명 수기대. 장교가 한국배를 향해 조준경을 맞추고도 끝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맹렬하게 돌진하는 저 유조선은 단순한 적의 배가 아니라 사막에서 함께 땀 흘렸던 오랜 동업자의 피 같은 심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는 것은 결코 얄팍한 요행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 올린 포트폴리오의 기초, 체력과 투자의 원칙이 결국 풍락장에서 최후의 방어막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글벨로우 선원들이 사지를 뚫고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선배들이 50년간 사막에 뿌려둔 거대한 경제적 신뢰, 자본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감동하며 가슴을 쓸어내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소지하는 이 기적 같은 스토리 이면에는 우리 경제의 지독하게 슬프고 치명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목숨과 신뢰를 담보로 잡히면서까지 우리는 왜 하필 그 죽음의 바다로 하루라도 빨리 뛰어들어야만 했을까요? 만약 그 새벽 우리 배가 안전을 핑계로 하루라도 멈춰섰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수출 엔진과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는 어떤 끔찍한 연쇄 붕괴가 벌어졌을까요? 95%. 이 압도적이고도 공포스러운 숫자가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밥줄에 목숨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비중은 무려 71.5%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피 같은 수입 원유의 95%가 바로 저 죽음의 바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죠. 피가 끊기면 뇌가 죽듯 이 폭 33km의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그 즉시 멎어버립니다. 칠흑 같은 사지로 돌진했던 한국의 뱃사람들은 결코 영웅 심리에 취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멈추면 나라 전체가 즉사한다는 끔찍한 현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에 살기 위해 가야만 했던 겁니다. 만약 그 새벽 이글벨로우가 안전을 핑계로 배를 멈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 몇백 원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바다를 건너오는 건 원유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즉 LNG의 20%도 이곳을 지납니다. 카타르에서 출발한 LNG 가스선이 멈춰선다는 건 끔찍한 연쇄 붕괴의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걸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거대한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쏟아붓는 발전소가 그대로 멈춰버린다는 뜻입니다. 24시간 단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할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기계 안에 있던 수백억, 수천억 원어치의 웨이퍼는 한순간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되어버리죠.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가장 거대한 수출 엔진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끔찍한 나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국의 바다에 목숨을 저당 잡혀야만 돌아가는 우리 경제의 뼈아픈 아킬레스건입니다. 멈추는 순간 경제의 손발이 괴사하는 이 지독한 구조적 취약성을 여러분은 이제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굳게 믿고 쥐어짜낸 우량주도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도 결국 저 가느다란 바닷길 하나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거시경제의 기침 한 번에 한국 증시가 독감에 걸려 피를 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토록 국가의 목숨줄이 중동 바다에 단단히 묶여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대한 시련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덮칩니다. 바다가 불타오르자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혈맹인 미국이 정부를 향해 살벌한 청구서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동맹국 미국과 당장 우리 경제에 숨통을 쥐고 있는 산유국 이란이 양쪽에 버티고 서게 된 겁니다. 이 두 거대한 호랑이 사이에서 당장 내일 반도체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국제정세의 체스판 위에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300명. 이 숫자가 당장 내일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반토막 낼 수도 기적적으로 방어해낼 수도 있는 최전선의 방패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국이 우리 정부에 내민 살벌한 청구서의 정체는 바로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 중이던 300명 규모의 최종의 청해부대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혈맹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들을 당장 이동시켜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연합작전에 합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거절하기 힘든 절대적 동맹의 차가운 명령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71.5%라는 끔찍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또다시 발목을 잡아챕니다. 당장 피 같은 기름의 칠화를 중동에서 퍼와야 간신히 심장이 뛰는 나라가 어떻게 산유국, 이란의 심장부에 대놓고 총구를 겨눌 수 있겠습니까? 청해부대가 미국의 타격작전에 합류해 이란을 완전한적으로 돌리는 그 짧은 순간 50년간 열사의 사막에서 피땀으로 쌓아올린 강남의 테헤란 노도,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던 우량주도 한 줌의 재로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캄캄한 국제정세의 체스판 위에서 피말리는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인근으로 신속하게 이동시켜 비상대기시키되 미군과의 직접적인 타격작전에는 교묘하게 발을 빼는 방식을 택했죠. 선박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만 내세우고 이란을 직접 겨냥하는 포문은 굳게 닫아버린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선택을 두고 원칙도 없이 이쪽 저쪽 눈치만 보는 비겁한 박쥐 같다며 맹렬하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물론 국방 전문가들은 이런 태도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고상한 학술적 용어로 포장하죠. 하지만 팩트만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당장 피가 돌지 않아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나라의 경제가 괴사하게 생겼는데 그깟 거상한 명분과 체면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비겁한 회피나 도망이 아닙니다. 두 거대한 호랑이 사이의 살벌한 틈바구니에서 70년 넘게 짓밟히면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은 대한민국 실리외교의 처절한 밑바닥 생존법이라는 겁니다. 이글벨로우가 최고 속도로 사선을 돌파할 때 정부가 운항자재를 공고하면서도 끝내 배를 강제로 멈춰 세우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살기 위해 눈 감아준 무언의 동의이자 생존을 위한 피눈물 나는 발버둥이었던 겁니다. 동맹과 자원이라는 지독한 딜레마 속에서 무사히 피추를 뚫어낸 이 잔혹한 거시경제의 체스게임. 여기까지 들으시고 다행히 국가적 위기는 넘겼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셨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여전히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먼 중동 바다에서 벌어진 살떨리는 외교전과 목숨을 건 돌진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들 삼각김밥 가격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정치인들의 외교 게임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이 사태가 이제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찢어밟기, 거대한 거시경제의 쓰나미가 되어 무서운 속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계좌는 이 숨막히는 물가와 환율의 쓰나미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샵 11달러. 이 숫자가 단 9일 만에 여러분의 월급 봉투를 어떻게 찢어발겼는지 아십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나든 말든 내 월급은 똑같은데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셨다면 당장 주식 계좌부터 열어보십시오. 2026년 2월 28일 호르무즈가 막힌다는 공포 하나만으로 국제유가는 단 9일 만에 111달러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무려 60%가 넘는 끔찍한 폭등이죠. 실물 경제의 피인 기름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도 전에 피가 마를 수 있다는 그 서늘한 공포가 먼저 시장 가격을 미친 듯이 끌어올린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고이 모셔두고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던 현금의 가치는 그 9일 동안 정확히 유가가 폭등한 만큼 처참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거대한 거시경제의 쓰나미는 평범한 개인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유가가 미쳐 날뛰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경제의 방파제가 바로 환율입니다. 우리는 중동에서 기름을 사올 때 원화가 아니라 무조건 달러를 줘야 하죠. 기름값이 뜀박질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기름을 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시장에서 악착같이 긁어 모아야 합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하니 원화 가치는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원달러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증시에서 쏠쏠하게 재미를 보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떠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원화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는데 누가 미쳤다고 한국 주식을 들고 있겠습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에 코스피는 박살이 나고 영혼까지 끌어모은 여러분의 우량주는 순식간에 파란불로 도배되는 겁니다. 주식시장만 피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이 잔혹한 거시경제의 나비 효과는 마트 매대 위까지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화물차에 들어가는 경유 가격이 폭등하니 물류비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만드는 석유화학 업체의 원가가 뛰니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집어들 삼각김밥 가격표부터 가차없이 바뀝니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의 탈 항공권 가격은 또 어떻습니까? 내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지옥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 새벽 이글벨로우가 사지를 뚫고 피 같은 기름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파멸의 연쇄고리는 지금보다 수십 배 더 빠르고 잔혹하게 여러분의 목을 졸랐을 겁니다. 실물 경제를 덮치는 쓰나미가
이미 여러분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는 겁니다. 이 무자비한 시장의 폭력 앞에서 맨몸으로 버티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뱃사람들 덕분에 위태로운 경제의 심장박동이 간신히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저 넋놓고 뉴스의 헤드라인만 바라보며 내 주식만은 오르길 기도하는 투자자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이 지독한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발작 속에서 우리의 피 같은 돈을 지켜낼 최후의 구명조끼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 계좌에 적용해야 할 단 3가지의 생존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15%. 여러분의 계좌가 당장 내일 반토막이 나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게 해줄 최후의 구명조끼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방구석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내 주식은 오르겠지 막연히 기도하는 짓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는 여러분이 쥐고 있는 원화 우량주도 순식간에 젖은 종이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15%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달러나 금 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 해지하셔야 합니다. 경제의 핏줄이 끊기는 순간 전 세계가 미친 듯이 사들이는 건 결국 기축통화인 달러뿐이라는 겁니다. 이 최소한의 구명조끼조차 잊지 않고 주식의 바다에 뛰어드는 건 맨몸으로 태풍에 맞서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두 번째 생존 원칙은 철저하게 공포와 실물을 분리하는 눈을 기르시라는 겁니다. 유가가 9일 만에 111달러로 치솟았을 때 세상이 당장 멸망할 것처럼 떠드는 뉴스 헤드라인에 겁을 먹고 바닥에서 피 같은 주식을 집어던지셨습니까? 위기가 터진 직후에 미친 듯한 가격 폭등은 당장 기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름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군중의 발작적인 공포가 만든 거품입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냉정하게 실제 원유 재고량과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라는 실체적 팩트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시경제의 공포에 잡아먹히는 자는 결국 시장의 영양분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환율과 고유가 시대에 살아남을 방탄헬멧을 쓰셔야 하죠. 기름값이 뛰고 원화 가치가 박살나는 이 잔혹한 환경에서도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가만히 앉아서 더 많은 마진을 챙기는 수출 비중이 압도적인 기업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당장 우리가 사 먹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필수 소비재 기업들로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빠르게 뜯어 고치셔야 하죠. 이것이 피 튀기는 인플레이션의 전장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방어해줄 유일한 물리적 방패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억 원짜리 배에 올라타 칠흑 같은 죽음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한민국의 뱃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경제에 끊어진 대동맥을 매일매일 이어붙이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 경제의 심장은 간신히 뛰고 있죠. 멈추면 죽는다는 그들의 처절한 생존 DNA. 이제는 여러분이 그 지독한 생존 본능을 내목한 투자 시장에서 발휘하셔야 할 때입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할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험난한 거시경제의 파도 속에서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